안녕하세요. 손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천비디아 20만 닉스 드디어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4만 포인트 경계감 느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휴식을 잘 취했죠. 이중바닥성 혹은 요거까지 치면은 뭐 다중바닥성이라고 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데 이번에 4만 포인트 돌파 시도할 거다. 그리고 돌파에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쉬엄쉬엄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크게 밀리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2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상향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시작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시작이지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한다라고 하죠. 10분의 1로 10대 1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서 양복 하나 세우던지 점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갭으로 넘어가는 거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주 뭐 걱정하셨던 분들 뭐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700 위쪽에 그래도 유지해주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우도 아직 4만도 못 넘어갔고, 뭐 우리는 오른 게 별로 없어서 이제 상승 초입이라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돌파 가능성도 있고, 뭐 4000포인트를 갈지 어디까지 갈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고요. 고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상승 초입이다라는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뭐 여전히 양호한 흐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코스피 주식 오늘도 3천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38조 원 돌파한 거 계속 확인하셨으니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약하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약한 거지 약할 수 있다라고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코스닥을 데리고 그냥 끌고 가는 정도, 형님 먼저 가고 동생 데리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 당장은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받을 때 이번 조정이나 이런 거는 뭐 짧게 숨고르기 하는 거지 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점 대비해서 종목들이 뭐 한 30%씩 막 팍팍 꺾이는 조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 조정이 나올 때가 또다시 기회가 되는데, 그런 타이밍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코스닥이 아마 코스피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세요. 코스닥 빠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별로 뭐 순환매 정도가 나오고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렸었죠. 자, 하이닉스입니다. 자, 20만 닉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상치고치 돌파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20만 원을 건드렸다라는 거.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 천비디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하이닉스도 20만 닉스. 여기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15만 원 계속 건드리고 있죠. 15만 원 넘어가면 이제 뭐 15만 미 반도체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저항을 계속 건드리면서 돌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이닉스만 좋냐라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빨로는 이제 HBM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삼성전자는 그냥 본업 자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본업이 잘 되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성장성을 갖췄다라는 측면에서 더 먼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는 여기 있을 종목이냐? 아니요. 이 77,500원 구간이면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7,50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82,500원 구간 넘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도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업황, 반도체 업황부터 시작해서 가전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이제 뭐 드디어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서 52,000원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칩스 엔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 가고 조금 밀렸는데 이거 기회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2만원 부분 기회예요. 이거 자사주 취득까지 하면서 주가 부양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제가 볼 때 살 수 있는 가격권 중에 제일 싼 구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성질 급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LG전자가 구글 스마트홈 핵심 파트너사 자리를 선점했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뭐 지지부진하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애플카 이슈가 좀 꺾이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장 부분이 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전장 파트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장성은 다 갖춰놨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뭐 사물인터넷 쪽 같은 경우도 구글과 뭐 핵심 파트너를 한다라고 하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미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세계 가전에 이제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입장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워낙 이제 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 회복하는지 요 구간까지 체크하시면서 관심 갖는 분들은 그때나 잠깐 짧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경인전자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투자한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이죠. 고퀄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엮여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의 등에 올라탔네요. 정작 LG전자는 못 움직였는데 말이죠.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별의별 군데 다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 건드리면서 이것저것 다 끌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 전지냐, 고체 산화물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산소랑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고효율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가 어제 이어서 또 좋았죠. SPL 셀이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00원에서 17,500원 구간, 요 구간이 저항인데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윗꼬리 계속 달면서 두들기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넘어가면 또 워낙 뭐 급등 흐름이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뭐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범한 피어셀 같은 경우도 오늘 준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제 못 오른 이 울분을 다시 한번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 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5,000원 넘어갑니다. 요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일진아이솔루스는. 그리고 뭐 동아화성이라던가 EM코리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연타석으로 움직이고, EM코리아는 최근에 그나마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양광도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너무 못 나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약한 건 저는 이해 안 간다. 하나큐셀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퍼스트솔라부터 시작해서 미국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그런데 뭐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이까지도 이제 뭐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제일 못난이다. 더 가야 되는데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3만 원을 갭으로 돌파해서 거래대금 실어줬습니다. 태양광도 이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인 종목은 만약에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약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게 탄력적이다라고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었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거 아예 바닥권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이 한번 관심 가질 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요거 11,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끌고 올라왔는데 지금 2만원 구간입니다. 2만원 넘어가니 잘 체크하시고, 못 넘어가면 한번 정리했다가 눌릴 때 다시 사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트레이딩 가능해요. 요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S에너지 S에너지 같은 경우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SDN이 아직 안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DN이 그동안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 흐름이 안 나온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가 요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계속 말씀드렸어요. 유니테스트는 이 반도체 쪽으로 진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태양광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다시 이제 검사 장비 쪽도 나오고 하니까 양대 산업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유니테스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7,500원 넘어가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이제 반도체랑 태양광 양쪽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작년 같은 경우 양쪽으로 피해를 봤다면 올해는 양쪽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의 한국가수 공연이 허가되었습니다. 7월 12일에 록밴드 세이숨이라는 저는 처음 듣네요. 예,
세이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특별 공연이 허가되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에스파도 컴백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한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SM이 드디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SM 볼 때 DOU 항상 같이 보시라고 했어요. 요거 너무 싸게 나와 있는데 저라면 지금 계속 주워 담을 이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SMCNC나 이런 뭐 메가 기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이 들썩들썩 하고 있고 SM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쓱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런 거는 윗꼬리를 많이 다니까 바쁜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SM CNC 라이프 디자인보다는 DOU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그냥 편하게 SM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미니진시 어두워 논란이 좀 있는데 경영진 교체한다라고 하는데 교체되는 게 낫죠. 뭐 제가 남의 기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은 여기서는 좀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렇습니다. 기자회견만 본다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대표이사인데 자꾸 회사원 코스프레 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대표면 대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열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뭐 삼성전자 비교하기에는 이제 그룹의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그 사장이라고 해도 1,000억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으려다가 서로 이제 분쟁도 있었고 그 전에도 그 정도로 이제 어도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SM에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을 그렇게까지 안 좋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본인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양쪽 다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 편들기보다는 이제 둘 다 좀 문제가 있어서 틀어진 관계니까 결론적으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대표를 교체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교체가 돼서 뭐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뉴진스한테 뭐 1년 반에 휴가를 준다라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재를 제외하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방탄소년단이 이제 군필소년단으로 해서 진부터 해서 이제 슬슬 다시 컴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하이브가 조금 빠르게 좀 분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뭐 중국 쪽 얘기하면 JYP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하고는 좀 돈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과하게 밀린 감이 있죠.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65,000원 회복되는지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65,000원 회복되고 보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싸다고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65,000원 회복되는 거 확인하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회복은 될 거라고 봐요. 기간의 차이지.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가 이제 그룹으로는 활동하고 개개인별로는 이제 각자 차려서 따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신입 걸그룹 뭐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뭐 딱히 뭐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다. 기본은 했지만 더 뭐 뉴진스처럼 아예 센세이션을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정도. 요 정도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는 많이 있으니까 뭐 이제 뭐 뒤따라가는 정도는 하겠죠. 지금은 좀 과하게 좀 저렴한 구간이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저는 바닥권에 있을 땐 큐브 엔터 같은 경우가 탄력적이니까 이런 쪽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브랜드가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이제 287% 뭐 아예 뭐 따상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따상 수준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DR텍이 이제 수술용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시암이라고 해서 이제 뭐 각종 의학 드라마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휴대용이죠. 이 의료기기를 이제 수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시암, DR텍 해가지고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여기 성암 머티리얼스죠. 이제 국내 최초로 순도 98% 이상의 히토류 메탈바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정도 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주도주 쪽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이제 시장을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뭐 반도체랑 자동차 중심으로 보시면서 기업 밸류업 요렇게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바이오 쪽이 살아난다라는 거. 이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생산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의 문제다 보니까 항소제약이랑 FDA랑 미팅을 한 다음에 빠르게 다시 재심사 신청한다라고 하니까 그 보완 서류 제출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지켜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어제도 보셨듯이 바이오 그룹주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에요, HLB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아예 불발된 게 아니라 그냥 공장 문제다라고 하면은 과거 한미약품 사례 때처럼 개선해서 보내면은 다시 된다라는 거. 대신 올해 안에 되느냐 뭐 안 되는 내년으로 밀리느냐, 이 차이 때문에 시기적으로 밀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지금 시장 가져가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포트폴리오 너무 짜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